네, 2차 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로 이제 발자국에 대해서 할 텐데요. 어, 생태 환경 시간 무슨 발자국이냐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했던 탄소라든지 또는 생태 용량이라든지 또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우리가 생산하고 또 소비하고 버리고 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온 길에 얼마만큼 그 흔적을 남겼는가, 그걸 보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자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발자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린 푸트프린트 이렇게 하는데, 주로 탄소, 생태, 물 발자국, 푸드 발자국, 푸드 마일리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자국으로 생각해보는 지구의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면 발자국이 남잖아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뭐 볼펜을 하나 샀다고 생각해 봅시다. 볼펜? 그러면 볼펜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이 필요해요? 그 껍질, 몸체가 필요하죠. 그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러면 뭐 석유에서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플라스틱 원료를 이용해서 이걸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 잉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볼펜 심을 만들어야 되고, 뚜껑을 만들어야 되고, 이걸 이제 포장지를 또 만들어야죠. 포장지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쭉 하게 됨으로써 이제 하나의 제품이 만들어집니다. 제품이 완성이 되면 이걸 이제 수송을 해야 돼요. 수송. 그 다음에 판매를 하고, 또 집으로 가져와서 사용을 하고, 다 쓰고 나면 버려야 되죠.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볼펜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그럼으로써 생산할 때 에너지가 들어가고, 또 탄소가 배출이 되고, 수송할 때 에너지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탄소 배출하고, 사용할 때 에너지 들어가고, 탄소 배출하고, 폐기할 때 이것을 적절히 폐기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들어가고, 탄소가 배출되고, 이런 것이 끊임없이 이제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펜을 하나 만들어서 사용하고 버릴 때까지 그 흔적이 이렇게 발자국처럼 남지는 않지만, 탄소를 측정해보면, 또 이 과정에 물이 얼마나 들어가, 물을 측정해보면 얼마만큼 그 흔적을 남겼는가 알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발자국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환경 지표로서 만드는 것들을 환경 발자국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발자국을 이제 환경 하나의 지표로서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지표들은 1996년 캐나다의 과학자들이 이렇게 고안한 그런 개념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이런 이제 지도교수와 학생이 이렇게 만들었고요. 탄소 발자국에는 이제 크게 저 사진이 있어서 성가시네요. 옛날에 이렇게 탄소 발자국에는 이제 환경 생태 발자국이라고 하는데, 이거에는 탄소 발자국, 그 다음에 물 발자국, 생태 발자국, 푸드 마일리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한 이산화탄소 온실가스가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뭐 이런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물은 공업, 농업 이런 활동이 수량에 어떤 미치는,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 생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 단위로, 국가 단위로, 지구 단위로 얼마만큼의 이런
어떤 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가, 지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식품 안전성,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들을 표현한 건데, 이 중에서 이제 탄소 발자국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환경 성적 표지 제도, 예, 탄소 마일리지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환경 정보 중에 하나고요. 앞에서 여러 번 말했다시피 생산, 수송,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 온실가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계량적으로 나타낸 지표, 이것을 우리는 탄소 발자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이나 또는 단체가 발생시키는 총량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얼마만큼 지구의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표시한 어떤 그런 지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탄소를 얼마만큼 배출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지구에 미치는 영향력을 발자국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을 하나의 이제 우리가 음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루에 먹는 음식이 얼마만큼 탄소 발자국을 남길까 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역시 이렇게 재배를 하죠. 재배를 하면서 뭐가 들어갑니까? 물이 들어가죠.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여기에 물, 이산화탄소 이런 거 들어가는데 흡수를 하죠, 흡수를. 그런데 여기에 비료를 사용하고 경운기를 움직이고 트랙터를 움직이고 하면서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또 수송할 때 에너지 들어가죠. 또 음식물 조리할 때 에너지 들어가죠. 그러면 탄소 발자국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표현하는 건데, 이렇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계산한 것에 따르면 여기 가서 농림축산식품부의 탄소 발자국 계산 그게 치면 이런 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하루에 먹는가라는 것을 계산을 해보면 한 끼 식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1090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생산 단계에서 800 정도, 수송에 16, 우리가 조리, 그러니까 음식 만들 때 256 정도 이렇게 배출된다 이 말이죠. 생산 때 많이 들어가고 조리할 때 많이 들어가죠. 요거 이제 폐기는 빠졌는데, 폐기할 때 음식물 쓰레기는 굉장히 또 탄소를 많이 배출합니다. 그래서 승용차 한 대가 약 5km 정도, 5.46km 정도 주행하는 그런 그 크기다 이 말이죠. 그 양이 비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가 식단을 한 번 하는데 이만큼의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다, 이 탄소를 배출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년으로 계산했을 때 약 성함으로 계산하면 419그룹, 엄청난 양을 우리가 한 끼 식사와 1년으로 계산해보면 이렇게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1년간 우리가 밥을 먹고 식사를 했다면 성함 419를 심어야 탄소 제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얼마 전에 평창 올림픽 했었는데 KTX 철도 운송 수단을 탄소를 적게 배출하기 위한 그런 탄소 발자국 줄이기 위한 기법을 이용을 했고, 그 다음에 양구에 있는 시티 투어라는 게 있죠. 시티투어 각 도시마다 있는데 이것도 탄소를 절감하기 위한 탄소 마크를 획득을 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평창에 가면 알펜시아 호텔 있잖아요. 리조트. 거기도 호텔 여러 가지 경영이라든지 또는 시설들을 이제 그렇게 했고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이렇게 탄소가스를 줄이는 친환경 산업이 되도록 노력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친환경 동계올림픽 탄소 발자국에 대한 인증을 앞에서 말씀드린 KTX, 그 다음에 강원도로 알펜시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탄소 발자국 인증을 받은 그런 호텔로서 제공이 됐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탄소 발자국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보신 바와 같이 탄소 발자국 어떤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데 세계적으로는 카본 트러스트라는 마크가 있어요. 카본 트러스트. 세계적으로 영양인 친환경 인증 기관에서 카본 트러스트라고 해가지고 기업이라든지 소비자가 이런 마크가 있어 조금 더 신뢰감이 가잖아요. 어떤 친환경적이라는 생각도 들고 공탄소를 배출을 적게 하기 때문에 이런 라벨링 제도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좀 신뢰감을 주기 위한 그런 것이다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전 과정, 생산, 수송,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한 어떤 환경 정보에 대한 어떤 내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제 티백들에도 전부 탄소가 관련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는 그 차의 종류는 만들 때 어떤가요? GMO와 무관 친환경을 설명한 것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저는 푸쿠카라는 회사는 잘 모르겠는데 이 회사에서 이제 이 탄소 발자국 카본 푸트 프린트를 계산을 해보면 생산하잖아요. 생산할 때 25%, 그 다음에 보시면 로지스틱 수송할 때 10%, 그 다음에 판매하고 사무실 운영하는데 약 3%, 배달해야 되잖아요. 딜리버리, 디스트리뷰션, 배분하고 배달하는데 약 2%. 여기가 이제 조리죠. 우리 끓여 먹고 마시고 하는데 제일 많이 들어요. 49%. 이거 폐기하는데 11%. 이 정도 들어가야 말이죠. 이게 이제 탄소 발자국에 대한 어떤 우리가 티백 하나를 가지고 설명했을 때도 이렇게 생산하는데 25%, 그 다음에 수송하는데 10%, 우리가 마시는데 49%, 마시는데 이게 끓이죠. 끓이고 마시는 49%, 버리는데 10%. 이 정도의 탄소를 배출한다 이 말이에요. 탄소 발자국 이렇게 남긴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든 분야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달에 배출한 탄소 발자국이 대개 한 207kg 정도 된다고요. 전기, 도시, 수돗물, 그 다음에 쓰레기 배출량, 출퇴근 이후 교통, 가족과 함께 여행 하면 이 정도 나온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하려면 잣나무 800그루를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800그루. 아까 먹는데 400그루 정도 되고 또 나머지 활동하는데 800그루. 심을 데가 없는데 어떡하죠? 우리가 앞에 이제 1차시에 설명했던 CCUS, 카본을, 그러니까 탄소를 캡처하고, 그 다음에 S, 저장하고, 스토레이지, U, 유틸리제이션, 이용하고, 이런 것들 적절히 활용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 숲을 더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 숲을 개발 안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또 이제 도시가 발전되고 하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보존을 하고 만약에 이제 이 도시 재생이라는 게 지금 개념은 그 도시를 오래된 도시를 쫙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고층 아파트를 높게 올리는 이런 개념의 도시 재생이 아니라 도시가 이제 그 동구 같은데 도심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런 곳에 이제 다시 그 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 이제 그 어떤 자치단체장의 의지 그리고 시민들의 의식 이런 것들이 잘 합쳐져서 합의가 돼야 되겠죠.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돼야지만이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노력은 그동안에 소홀히 해왔죠. 종이컵의 무게가 5g에 불과한데 종이컵을 사용하면서 나오는 탄소 발자국은 2배가 넘는 11g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종이컵은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지만 1년에 사용하는 종이컵이 약 120억 개나 돼요. 120억 개. 이것을 탄소 발자국으로 계산을 해보면 13만 2천 톤이나 된다 이 말이죠. 13만 2천 톤. 이것을 탄소 재료로 만들려면 4,725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돼요. 근데 종이컵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 나무를 베갖고 종이를 만들잖아요. 종이컵 만드느라고 나무를 베버리고 또 종이컵을 생산하고 버리고 하면서 나오는 탄소 발자국이 11g인데 13만 2천 톤이어서 4,725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된다 하는 이제 이런 계산이 나오죠. 그래서 국민 1인당 1년에 한 그루씩 나무를 심어야 되는 종이컵만 가지고도 우리가 약 4천만 명, 4,500만 명 되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나무 한 그루도 심을 수가 없잖아요. 심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뭐 어떡하죠? 굉장히 고민되죠. 그러려면 우리 종이컵 사용을 자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생수병, 우리 먹는 샘물 500ml 한 병에 10.6g의 탄소 발자국 배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거 1.8리터 있잖아요. 1.8리터 생수 한 병에 24.7g의 탄소를 배출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생수를 종이컵을 이용해서 마시면 지구온난화의 공범이 되는 셈이 된다 이 말이죠. 국토해양부에서 계산한 바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9.3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지금은 이제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양을 내겠죠. 독일, 영국과 비슷한 수준인데 증가율이 독일이나 영국보다 훨씬 높아요. 독일이나 영국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높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이제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탄소 발자국 계산기라는 게 있는데 한국 기후환경 네트워크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가서 한번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584kg을 배출을 하면 나무를 몇 그루 심어야 되고 다른 가정에 비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 봅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도 이 사이트를 방문해서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계산해 본 건데 제가 했던 것은 다른 가정보다는 18%도 적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8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계산한 것도 저는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퀴즈 문제에 이런 것이 나갈 수 있겠죠. 탄소 발자국 계산해 보기 이렇게 나갈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도 다이어트를 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산화탄소도 그래서 일상 속에서 우리가 탄소 발자국이 뭐 과자 한 봉지, 두루마리 화장지 한 개 생산할 때 얼만큼 들어가는가, A4 용지 한 권 생산할 때 720g, 오렌지 주스 250ml 한 개 생산할 때 360g 정도 들어가고, 비행기 타면 150g, 자가용 210g, 버스 20, 그러니까 대중교통 타야 되는 결론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밀가루, 휘발유, 설탕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줄이려면 이건 이제 제가 친환경 소비 생활 때 자세히 할 겁니다. 이게 줄이려면 난방을 낮추면 또
BMW라고 뭐가 흔히 농담으로 많이 했지만 버스, 그 다음에 지하철, 걷기 이것을 잘 실천하면 몸도 건강하고 탄소 발자국도 줄이는 것이 되지 않나. 또 녹색 소비를 하는 그런 것들 전략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 꾸준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플러그만 뽑아도 그만큼 전기가 절약되고 자동차 운전할 때 급출발이나 급가속할 때도 되고, 그 다음에 1급 대신에 개인용 머그컵이라든지 이런 거 텀블러를 가지고 다닌다든지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데 굉장한 기여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탄소 발자국을 실천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집 탄소 가계부를 쓴다든지, 발자국 기록장을 만든다든지, 발자국 계산한다든지, 사무실을 그린 오피스로 만든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한국 기후 환경 네트워크를 가입을 해가지고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실천 서약을 하는 경우도 지금 현재 여기 71만 2천 명이 서약을 했는데, 서약을 하면은 이제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지금 이렇게까지 할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탄소를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제가 나중에 즐거운 불편한 생활, 불편한데 즐거운 이 생활에 대해서 잠깐 강의도 할 텐데요. 실제로 챌린지 20이라고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지구를 살리기 위한 어떤 운동들도 하고 있는데, 그 운동하시는 분들의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 엄청나게 고생이 많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텀블러 가지고 다니는 것도 말이 그렇지 그렇게 쉽지 않고, 플러그 뽑는다든지 쉽지 않는데, 플러그 뽑는 것은 요즘 차단하는 콘센트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이용하면 되겠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물 발자국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이제 탄소를 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제 탄소를 물로 바꾸면 되는데, 여기는 네덜란드 트벤데 대학교 교수가 이제 개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에서부터 소비를 하고 버릴 때까지 물 소비량입니다. 우리가 대개 하루에 물 소비량이 5,000리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이제 쌀을 1kg 먹기 위해서 물이 약 2,500리터가 필요하고, 오이 1kg 생산하기 물이 약 350리터 정도 필요해요. 바나나 860ml, 그 다음에 닭고기 1kg 왔는데 약 3,800 정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커피 1kg 먹는데 약 140리터 물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이렇게 이제 물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것을 물 발자국이라고 그렇고, 이것을 이제 아까 탄소 인증 마크도 있는데 물 발자국 인증 마크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물을 소비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알려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사용한 물과 무엇인가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눈에 보이지 않는 물 총량을 지표하는 것. 아무튼 뭔가를 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물의 총량, 이런 것들을 물 발자국이라고 하기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물 사용 불균형 완화하고 물 사용량 조절을 하기 위해서 한다. 국가 간 물 사용량 불균형 엄청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 경우에도 이제 우리 광주나 이런 쪽은 비가 많이 와서 괜찮은데, 강원도는 가뭄이 들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서부와 동부가 아주 현격한 차이, 뉴욕이 있는 동부나 이런 쪽은 물이 풍부하고 강이 많고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서부인 뭐 LA나 이런 도시는 사막이잖아요. 그래서 그 1년에 거의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런 데는 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동부는 물이 풍부해서 그런데 서부는 물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막 하수 처리한 물을 재활용할 것인지 이런 들이 막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생태 발자국은 캐나다 경제학자인 마티스 워커 네이걸과 윌리엄 니스가 개발한 건데, 아까 생태 용량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생태 용량. 이거하고 이제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현재 지구가 감당해낼 수 있는 면적 기준은 우리 한 사람당 1.8헥타가 필요해요. 우리 한 사람 한 명이 사는데, 그런데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생태 발자국을 남기고 있어서 한국 사람 1인당 35,600제곱미터의 이 생태 발자국을 남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구가 2개 반 정도 필요해요. 한국 사람들. 전 세계에 우리나라 사람들만 다 살면 지구 부족하죠. 다행히 이제 우리는 아까 탄소 거래제처럼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시아에서 생태 발자국이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지구 전체는 그나마 조금 유지가 되는데, 그것도 용량을 초과했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선진국 사람들이 20%가 세계 자원의 86%를 소비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앞에서 기후변화도 불균형이 있다고 했죠. 불평등. 일은 누가 저지르나? 선진국이 저지르는데 피해는 개발도상국이 받고 있는 거죠. 아프리카나 방글라데시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나라들이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생태 발자국 산출하는 방법은 뭐 복잡한 이렇게 쓴 소비 범주별로 음식, 주거, 교통, 소비재 이렇게 나눠가지고 토지 이용 범주, 어떻게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가, 뭐 여기 보면 경작지, 초지 또는 이런 자연림, 비생산적 토지 또는 이제 구조물, 건물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로 점수를 부여해요. 그래서 이런 얼마만큼 토지를 사용했는가 이렇게 추정해서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출을 해보면 이제 아까 앞에 우리나라는 4월 16일 날 용량을 초과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나라별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여기는 뭐 3월 17일 4.8개 지구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단위, 국가 단위로 계산해 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나라별로 선진국으로 갈수록 생태 발자국 면적이 넓어지다. 카타르, 아까 그 앞에 다른 설명에서도 여기가 1등이었죠. 여기는 쿠웨이트, 이렇게 미국, 캐나다, 주로 선진국들 앞에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여기 안 들어가 있고, 20%가 아까 86 소비한다 하는 건 똑같고, 발자국이 적은 나라들, 뭐 아프리카에는 가봉, 말리, 차드, 뭐 잘 안 들어본 이집트, 사우스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생태 발자국도 불균형이 있다 하는 것이고, 나라별로 얼마만큼 지구가 필요한가? 미국은 4.8개 필요하고, 벨지움 4.3개, 독일 3.1개, 아까 우리나라 2.5개라고 했죠. 이태리 2.7개 나라 그 지구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생태 발자국으로 보면은 푸드마일리지 요즘 로컬 푸드하고 개념이 같아요. 먼 거리를 움직일수록 수송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탄소를 많이 배출하겠죠. 또 식품도 신선하지 않겠죠. 이것이 이제 푸드마일리지 개념이에요. 그래서 온실효과, 지구온난화하고 관련이 많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뭐 빵을 하나 산다, 뭐 빵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원료들을 보면 완전히 다국적이죠. 밀가루는 미국서 오고 거기 사용하는
뭐 소금은 중국서 오고 거기에 사용하는 어떤 그 향신료도 어디서 오고 거기 계란도 어디서 오고 각각 다국적이죠. 뭐 무슨 제품이든 예를 보시면 다국적이에요. 그만큼 푸드 마일리지가 길다 이 말이죠. 네. 그만큼 탄소를 많이 배출한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발자국 줄이기 위한 노력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제가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2차 시에서는 주로 이제 탄소 발자국, 생태 발자국, 그리고 물 발자국, 푸드 마일리지에 대해서 전부 다 이것들이 탄소의 배출하고 관련이 있고, 특히 생태 발자국은 우리가 이제 지구에서 얼마만큼의 면적을 차지할 것인가 라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